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빠요. 야외 공연 시즌이 돼서 그동안 영상을 계속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하게 알아야 할 개념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색소폰, 트럼펫 공용 레슨이라고 보셔도 되고, 또 가능하면은 다른 분원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단전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하고 설명이 어떤 뭐 한 가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혀 뭐, 어떤 아이디어 없이 그냥 연습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좀, 이 개념을 좀 알고, 내용을 알고 우리가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도움을 드리고자, 이 레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블로잉이라는 단어거든요. 블로잉. 이 블로잉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 블로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하나를 좀 쓰면은 호흡이라는 말이 있죠. 이 악기를 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개념인데, 이 호흡은 어떤 뜻이 있냐면, 호는 이게 한자로 하면은 불을 호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했을 때 들어 마시는 숨이 있고 나가는 숨이 있지 않습니까? 호는 이제 나가는 날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들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숨, 들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말은 우리가 숨을 쉬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숨과 또 이제 내뱉는 숨, 나가지는 숨, 이 나가는 숨,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영어로 호흡을 얘기를 할 때 breath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breathing. 그거는 이제 우리말 호흡과 같이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는 어떤 순환에 관한 그 얘기를 영어로 이제 breathing이라는 얘기를 쓰고, 이 blowing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breathing이 들숨과 날숨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breathing은 이 날숨에 관한 얘기예요. 이 나가는 호흡에 관한 날숨을 이제 breathing이 아니고 blowing이라고 하는데, 이 블로잉은 어디서 주로 쓰냐면요, 말을. 우리 지금은 이제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유리 제품을 만들 때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기다란 빨대 형식의 파이프에다가 끝에다가 유리에 열을 가하면 액체화 되잖아요. 액화가 돼서 이렇게 뻘겋게 유리가 이 물처럼 이렇게 되죠. 그거를 파이프 끝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주먹만한 덩어리로 이렇게 꽂아 놓고, 그걸 사람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훅 불죠. 불면은 이 유리가 굳어지기 전에는 액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파이프를 돌려가면서 이 유리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행위, 그 모습을 블로잉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그리고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풍선을 불다 할 때도 이 블로잉이라는 얘기를 쓰고,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도 이 블로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블로잉이라는 거는 대부분 지금 설명드린 그 유리를 만들 때 우리가 파이프를 통해서 호흡을 불어내는 그 어떤 그 모양을 이제 블로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블로잉이라는 것을 할 때 유리 제품을 내가 원하는 어떤 크기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이 불어내는 그 유리 세공사가 어떤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불어 나갈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블로잉이라는 게 부족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크기만큼 이게 불어나질 않겠죠. 그 유리가, 녹은 유리가. 반대로 이 블로잉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유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커지면서 이게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깨지거나. 그래서 이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 내려면 이 블로잉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돌려가면서 이 호흡 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이 크기와 모양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도 그 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같은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블로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해도 안 돼요. 그 유리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당한 블로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든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바람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바람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징이 일어나고, 또 색스폰 같은 경우는 리드가 떨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소리가 아직 안 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이 블로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있긴 나가고 있는데 올바른 블로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걸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걸 알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소리 내는 거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안고 연주를 하시거나 연습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블로잉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자동차도 이 흡기 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폭발에 의해서 그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엔진에 구동이 되면서 이게 바퀴까지 전달이 돼서 이제 나가는 건데, 우리가 그 자동차를 보면은 그 뒷부분에 그 머플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 머플러인데 우리는 이제 마후라 이러죠. 배기 파이프 이렇게 통해서 그 맨 끝에 이렇게 그 배기가 나갈 수 있는 그 끝을 이제 머플러라고 하는데, 이 머플러가 됐든 이 마우라가 됐든 하여튼 그 배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힘이 생겨서 몸에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이제 그 어떤 그 폭발력으로 쭉 호흡이 올라와서 결국 여기서 이제 배기가 되는 건데,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마후라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놓고만 보더라도 머플러 쪽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무슨 뭐 꽉 막히고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자동차가 가긴 가요. 그런데 뭔가 평소에 그 내가 느끼던 그 자동차의 힘이라든지 그 쭉 기분 좋게 나가는 느낌이 아닌, 머플러가 이상이 있다든지 뭐 때가 많이 꼈다든지 아니면 그 촉매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머플러가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상태가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이렇게 내가 밟아도
나가긴 나가는데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 나요. 기분 좋게 쭉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 현상과 지금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앙부셔,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 배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배기의 잘못된 현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머플러를 생각을 해보면, 마우라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머플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동차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뭐 한 구멍이 한 요만한 게 하나짜리도 있고, 뭐 양쪽으로 두 개 이렇게 쌍머플러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달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배기라고 한다면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그 머플러를 차를 띄워서 리프트에 띄워서 바닥을 보면 머플러를 통해서 쭉 이렇게 파이프가 쭉 엔진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은 그 머플러지만 사실은 배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소리가 답답하다든지 어떤 소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앙부셔나 입 주변에만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차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머플러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차도 그 머플러 안에 쭉 숨어져 있는 배기 그 긴 관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생각은 여기만 하지만 그 이전에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차로 얘기하면 그 파이프 같은 거죠. 그 배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관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폐 쪽 저 바람이 시작되는 부분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군데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기가 어떤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머플러, 배기관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 어디께에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목하고 그 다음에 그 목에서 입 나오는 그 양갈래로 입과 코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게 바람이 올라오면은 그 어디께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블로잉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연습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소리든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바람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바람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숨어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자동차도 배기가 제대로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배기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빠져나가긴 나가는데 제대로 빠져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 블로잉이라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빼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 블로잉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교본들이 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칙본들이 있는데 그 교칙본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대로 된 블로잉을 우리가 몸으로 스스로 깨닫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 교칙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은 제가 이제 트럼펫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 트럼펫 교본 중에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거치는 교본이 있어요. 이 전공생들이라면. 그게 뭐냐면은 테크니컬 스터디라는 교본이 있어요. 그 저자가 클락이었나 그런 이름을 갖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테크니컬 스터디의 1장 1번에 보면은 이걸 시켜요.
그 테크니컬 스터디 처음에 이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냐면, 책 이름이 뭐죠? 테크니컬 스터디잖아요. 테크니컬 스터디. 그거는 뭐냐면, 테크닉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테크닉이라는 건 뭐냐면은 빠르게 연주하고 화려하게 연주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외국 선생님들한테 그 레슨을 받을 때 이거를 시킬 때 절대 빠르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천천히 하되 그 대신 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음이 여러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음들이 빠지고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빠르게 하다 보면, 급하게 하다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일부러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하나하나 걸리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 선생님들이 빠르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라고 했을 때까지는 저는 캐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테크니컬 스터디 1장 1번에서 이 연습은 손가락을 훈련시키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로잉을 알게 하는 거예요. 블로잉. 지금 트럼펫 같은 경우는 지금 낮은 파샵이 그 음력의 가장 낮은 음이거든요. 그 밑에는 이제 페달톤이라고 그래서 음력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낮은 파샵으로 시작해서 도까지, 그러니까 더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다라라라라라라 7개 음을 반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7개 반음을 거쳐서 올라갔다가 다시 거쳐서 7개로 내려오는, 제자리로 내려오는 건데, 이 반음 스케일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고 올바른 블로잉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이걸 연습하다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빠르게 하고 뭔가 화려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 블로잉을 잃어버리겠지. 하지만 내가 호흡에 지금 나가는 상태를 점검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연습을 하면 이 블로잉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블로잉이 대부분 다, 특히 트럼펫 같은 경우, 색스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색스폰보다는 트럼펫에서 더 이 블로잉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통해서 가장 올바르고 알맞는 블로잉을 지금 내가 구사할 수 있고 알맞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음은 이렇게 또 길게 하라고도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블로잉이 안 되다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트럼펫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이 올라갈 때 제대로 된,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반드시 확보돼야 할,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절대적인 값에 그 바람의 양과 속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음이 올라갈 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뭔가 바람이 나갔기 때문에 도까지 올라갔지만 이건 올바른 소리가 아니거든요. 왜 올바르지 않냐면 블로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블로잉이 제대로 된 블로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편안하고 시원하고 유연한 소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블로잉이에요. 어떤 블로잉이 지금 내가 지금 쓰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대부분 문제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답답하고 막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저음으로서부터 우리가 내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저음으로서부터 뭔가 이 올바른 블로잉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어떤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에 맞는 블로잉, 레에 맞는 블로잉,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고음에 맞는 그 블로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를 알고 연습을 해야 이게 발전이 빠르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되겠지,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블로잉이라는 것이 되고 있느냐. 블로잉은 뭐예요? 유리 공예를 하는 것처럼 알맞은 크기와 모양을 내가 입으로 불어내서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크기도 조절하고 모양도 조절하고 결과적으로는 유리의 두께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크게 만들잖아요. 같은 양의 유리를 찍어서 이걸 크게 만들면은 유리가 굉장히 얇아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풍선도 세게 불면, 크게 불면 불수록 그 표면이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리 공예를 하는, 제가 이 레슨을 위해서 유리 공예를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장인이 되면 될수록 얇은 유리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 글라스 같은 거는 정말 이 고수들은 진짜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종이처럼 흔들릴 정도로 얇게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아무나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얇지만 깨지기 직전까지 그 얇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와 같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블로잉이. 그러니까 유리공에서도 블로잉이라는 말을 쓰고 거기서 주로 쓰이는 말이고 나온 말이지만, 우리가 악기를 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 블로잉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블로잉이라는 어떤 생각을 계속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하고, 저도 이제 지금 바쁘지만 틈틈이 어떤 그 블로잉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유도해내는 그런 연습 방법이라든지 레슨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이후에 제가 트럼펫 하시는, 뒤늦게 트럼펫을 시작하신 분이 있거든요. 여성분이신데 연세는 좀 있으시고 지금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트럼펫을 처음 시작하신 지. 그번 레슨 실황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가 레슨 때 어떻게 이 블로잉을 알게 하느냐, 블로잉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깨닫게 하고 스스로 그걸 알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 편집 없는 레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레슨을 통해서 한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개념 중에 이 블로잉에 대해서 짧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연습이나 연주할 때 이 블로잉이라는 나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고 계속 하시면서 연습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후에 영상도 꼭 봐주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레슨할 때 저런 식으로 블로잉을 이해하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요즘 바빠서 계속 잘 못 올리는데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